안녕하세요. 신약합니다. 일본 이시카와 지역에서 규모 7.6으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이시카와현 일부 해안엔 1m 20cm의 지진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화재, 건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사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언급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성금 모금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 지진 피해 모금 광풍이 불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성금을 했고 심지어는 TV에서 성금 모금 방송까지 하면서 일본 지진 성금 모금 열풍에 힘을 더했습니다. 물론 저는 당시 모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귀괴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방송국에 연예인들까지 동원됐고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든 국민들이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한마디로 모금 광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착해서 모금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와준 결과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도와줬다는 사실 자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보시는 그림처럼 어느 나라가 돈을 많이 냈나 하는 등수 매기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일본 소식을 전하는 어느 유명 유튜버가 이와 관련한 영상에서 일본이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 단지 전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언론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침묵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게다가 전 세계가 일본을 도와줬는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를 버렸습니다. 결국엔 버려진 땅이 됐어요. 그 많은 돈을 일본 정부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낸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터졌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지진 영상을 보면 작지 않은 지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부터 일본 전역에서 작은 지진들이 다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더 크게 늘어나더니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1일 이후에도 작은 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3년에도 대지진에 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이 일어나면 진도 7의 파멸적인 흔들림이 엄습하는 도도부현의 이름, 대지진으로 경제 피해가 동일본 대지진의 10배가 넘어 도쿄도에 피해 상정이 묻는 것, 후지산이 분화해도 도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인가? 사실은 몇 번이나 기분 나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지진이 있기 바로 직전 12월 3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도쿄 지역에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우선 7.3의 큰 지진이 오고 이틀 뒤에 9.1 지진이 발생해 커다란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지진의 전진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홋카이도 하코다테 바다에 물고기 사체가 때로 밀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위대 1000명 파견 예정, 별도로 8500명 출동 대기, 지진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자위대 파견 얘기가 나오자 일본의 평화헌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자위대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전쟁이라고 호소하며 자위대를 헌법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과 정당은 구조 파견되는 자위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좋은 말만 늘어놓고 자위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퍼포먼스는 국가와 국민을 재해와 유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목숨을 걸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자위대의 존재가 아직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실수다. 정치인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자위대는 매번 국민이 곤란할 때 도와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옛날에는 미움을 받고 있어서 일본에 불필요하다는 말을 듣곤 했지만 제이씨의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있다. 제이씨 강한 아군입니다. 고마워요.
친구 자위관 설날이라 호쿠리쿠 군무지에서 큐슈로 기성했는데 이번 지진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부인을 남기고 군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교통비 자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위비가 증액되더라도 자위관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위관과 그 가족의 부담은 증가할 뿐입니다. 아침은 7시가 지나 주둔지에 도착해 부대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한밤중까지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피곤한 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평 하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근무지로 돌아갈 때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합니다. 자위관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에게 그 화살이 돌아옵니다. 이번 재해 방송으로 또다시 한국에서는 일본의 아날로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방송사가 지진 발생 방송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스케치북에 직접 글을 써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각 나라 언어를 자막으로 전달하는 것은 작업도 오래 걸리고 폰트가 없어서 자막 작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송국에서 이런 준비도 미리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저 사람들 직접 부르는 시간이 더 걸리겠다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폰트는 윈도우 기본 폰트로도 충분한데 폰트가 없어서라는 쉴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상청은 이번에도 지진 상황을 전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댓글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지고 솟아오른 도로 화재를 보고 한신 이와지 대지진이 생각났습니다. 이 눈으로 본 옛날 광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TV로 보고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95년 발생한 우리에게는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이와지 대지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기술력을 자랑하던 한신 고속도로 고가는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내진 설계가 부실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지진에서도 많은 건물들이 붕괴됐습니다. 최소 300채 이상의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목조 건물이 많이 무너졌지만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이번 지진에 주목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소개된 건물입니다. 사진을 좀 더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이 그냥 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옆으로 그냥 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강한 지진이 오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조 가옥이나 헛간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일본에서 이런 훌륭해 보이는 콘크리트 빌딩이 쓰러지다니, 발생 몇 시간이 지나도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다. 춥고 무서워서 잠들지 못할 것이다. 제발 빨리 수습되게 해주세요. 한신 대지진으로 건물의 안정성이 개선돼 현재 세워진 빌딩 등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생각하지만 자연재해는 인류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모든 건물의 내진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로 보아 이 빌딩은 5층 건물에 2층을 더해 7층으로 만든 느낌이 든다. 어쩌면 불법 건축 건물이 계속 흔들리다 제대로 버티지 못해 무너진 것은 아닐까? 도쿄 아파트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확인이 끝난 뒤 다시 위에 층을 더한다는 얘기는 흔하다고 들었다.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